안녕하세요.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요. 이설쌤입니다. 저는 문법 강의를 중학생 수준의 맞춤 버전과 그리고 고등학생의 수준의 맞춤 버전을 모두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 사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학생도 나는 좀 어려운 거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고 고등학생도 나는 조금 쉬운 것부터 좀 천천히 해볼래 라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수고로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다 충족할 수 있게 강의를 찍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전에 올렸던 8가지의 품사와 문장의 기본 구조인 1, 2형식에 이은 문장의 기본 구조 중 3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복습이 중요하죠.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1, 2형식을 복습하고 가겠는데요. 1형식은 명사 완전자동사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의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완전자동사로는 주로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 동사 혼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속했었죠. 이 형식은 명사, 불완전자동사, 명사, 형용사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불완전자동사는 해석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이전의 강의를 보시고 꼼꼼하게 복습을 한 번 더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형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3형식부터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동사의 대상이 필요해진 것이겠죠. 동사 뒤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3형식의 구조는 명사, 타동사,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 타동사,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요. 명사의 역할 중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도 주어처럼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형식에 쓰이는 타동사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타동사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3형식, 4형식, 5형식의 대표 동사들을 각각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3형식의 동사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 그리고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설명하는 거는 타동사고요. 뒤에 설명할 거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할 것은 이제 형식이 뒤에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뭐뭐 을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 타동사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할까 봐 착각하는 타동사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ABC 순서대로 알려드릴 건데요. unswell, attend, call, discuss, enter, marry, reach, disemble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해석이 뒤에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순간 해석하다 착각하는 거죠. 이거 자동사인데? 그럼 뒤에 이거 목적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해석만 이렇게 낼 뿐 타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지 않아서 이거 자동사야?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을로 해석된 타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얘네들은 자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전치사랑 같이 붙어서 마치 타동사처럼 쓰이고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목적어처럼 보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얘네들은 동사가 엄연히 자동사예요. 그런데 짝꿍이 되는 전치사가 항상 같이 오는 것이죠. 자, 알려드리자면 apologize to, result in, apply for, consist in, deal with, wait for, graduate from, contribute to, refer to, consist of, deal in이 있습니다. 얘네는 자동사고요. 뒤에 오는 전치사를 짝꿍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에요. 외우는 거 없이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우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근데 외우고 나면 참 수학 공식처럼 넣기 굉장히 좋고 또 편한 게 영어입니다. 힘내시고요. 뒤에 전치사가 오면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엄연히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전치사랑 관련된 전명구로 공부할 때 더 심도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에 집중하셔서 외워주시고요.
잠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고등학생 버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려봤는데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명사류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도 올 수 있죠. 명사구라 하면 구는 단어만 이루어져 하나의 덩어리, 절은 뭐 접속사 주어 동사든 주어 동사든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의 아이들도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류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구가 올 때에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중동사 강의에서 이거 심도 있게 좀 다루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해석할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투부정사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오면요. 미래적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과거적 의미가 강합니다.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의 ing 붙은 형태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가면 이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정리해 드리자면 좀 많아요, 이렇게. 눈에 익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눈에 외워지는 동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사를 보는 순간 뒤에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묻는 문법 문제면 한 번에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want, wish, hope, agree, decide, determine, afford, need, promise, pretend, postpone, manage. 애들이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 want to, wish to, hope to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고 이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인데 allow, permit, delay, postpone, give up, stop, avoid, escape, deny, practice, excuse가 있죠. 아까 투부정사만을 가지는 동사를 보면 조금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얘네들은 뭔가 미루고 해서 조금 후회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얘들도 allow ing, permit ing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 이게 좀 사실 좀 중요한데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가져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remember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왔을 때는 미래적 의미로 뭐뭐 할 것을 내가 기억할 거야 라는 거고요. 동명사가 오면 과거적 의미가 있어서 뭐뭐 했던 것을 나는 기억해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regret 투부정사는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동사인데 미래적 의미인 투부정사와 만나며 뭐뭐 하게 돼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유감이야. 미안해 라는 뜻이고 regret 그리고 동명사가 같이 묶여지면 뭐뭐 했던 것을 내가 후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try는 시도하다인데 투부정사랑 만나면 뭐뭐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야. 뭐뭇을 할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동명사가 같이 쓰이면 시험 삼아서 뭐뭐 해봤던 거예요. 시험 삼아 내가 시도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의미별로 알아두시면 문법 문제 풀 때나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사형식을 설명해 볼 건데요. 사형식의 구조는 명사, 타동사,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 타동사, 간목, 직목의 구조를 가집니다. 사형식 동사는 흔히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장을 수여하다라고 생각해보면 수여는 뭔가 주고 전해주는 동사들이 속해요. 예를 들어 give, offer, send, bring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의 4가지 동사인데요. 이것 말고도 지금 필기하실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hand, 건네어주다예요. 손이 아니라. 건네어주다, buy, 사다 주다죠. wish, 원하다, ask, 요청하다, 묻다 라고 쓰인 동사 있습니다. hand, buy, wish, ask 등도 같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형식 동사에서는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데 원래는 나 삼형식이야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해석할 때 도움 많이 되겠죠. 뭐뭐에게 뭐뭐 을로 해석이 되는데 구조로 들어가면 분석하면 삼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만을 가지죠. 보시면 explain, introduce, mention, say, announce, propose, describe, suggest 인데 사실 해석이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돼서 헷갈리지만 삼형식 동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단어들을 적어두고 반복해서 보시면 눈에 익혀지실 겁니다. 그 방법 사용하시고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면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푸는 독해 문제는요. 호락호락한 간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응용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보통 4형식 동사는요. 지금처럼 주어, 동사, 간목, 진목의 구조이지만 보통은 간목이 뒤로 가서 전치사랑 함께 쓰여서 주어가 동사한다, 진목에게 진목을 간목 전치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주어가 동사하다, 간목에게 직목을인데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주어가 동사하다, 직목을 전치사 해석 따로 해주시고요. 간목, 전치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주어, 동사, 간목, 진목 구조였는데 그 동사 자리에 어떤 아이가 언냐에 따라 간목이 뒤로 전치사로 빠질 때 전치사 같이 쓰이는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 자리에 give, bring, lend, send, hand, offer, tell, teach, wish 같이 지금 동사들이 만약에 쓰였다면 간목을 뒤로 뺄 때 to랑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give, bring, lend, send, hand, offer, tell, teach, wish는 뒤에 간목을 뒤로 빼줄 때 to랑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buy, bring, make, get, find, call, cook, choose 같은 경우는 간목이 뒤로 빠질 때 for이랑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bring 같은 경우에는 to랑 for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ask나 demand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뒤로 빠질 때 of로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동사 자리에 쓰인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동사들에 따라서 간목이 뒤로 빠질 때 짝꿍이 되는 전치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3형식 구조이지만 뒤에 전치사랑 그리고 명사가 오는 구조가 있으면 아 이거는 4형식이 3형식으로 바뀐 형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치사 자리를 묻는 문제가 있으면 동사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5형식이 남아있는데요. 5형식의 기본 구조는 명사, 타동사, 명사, 명사, 형용사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꾸며주고 주어를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보어가 있었다면 이 형식에서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격보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형식이. 근데 또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독해 문제에서는 심화돼서 나오죠. 즉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보통 볼 수 있는 5형식 구조는 이렇게 쉬운 구조의 5형식이 아니라 바로 명사, 타동사, 명사,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놀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 거예요? 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을 알아두면 되는데요. 그 법칙이 뭐냐면 이 동사 자리에 뭐가 오느냐 따라서 둘의 관계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려서 이 목적어 보호 자리, 목적 보호 자리를 동사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을 변형시켜줍니다. 이거 직접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이런 평범한 5형식으로 보이는 구조에 동사 자리에 만약에 사역동사, 즉 시키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죠. make, have, let 주어가 뭐뭐 하게 하다 라고 쓰이는 make, have, let이 쓰이면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명사와 동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능동 관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목적어인 명사 쓰이고 목적보어 자리엔 동사의 기능 하나가 오기 때문에 마치 주어 동사처럼 수동과 능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동사를 확인하시고요. 뒤에 만약에 수동 관계일 때 이 동사가 쓰였을 때는 수동 관계일 때 목적보어 자리에 pp, 과거분사가 쓰입니다. 보통 5형식에서 수동 관계일 때는 무조건 목적보어 자리에 pp예요. 예외상인 거 제외하고 능동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이 쓰입니다.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make, have, let이 쓰였을 때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여기서 수동, 능동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수동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그 동작이 뭐뭐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 능동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능동일 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게 하다.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마치 주어 동사처럼 주어 동사가 2개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거. 수동 관계일 때 let이 만약에 동사 자리에 쓰였을 때는요. BPP가 쓰여요. TP가 아니라 이런 예외적인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오형식 구조로 보이는데 동사 자리에 만약에 지각하고 인지하고 감각과 관련된 동사가 쓰이면 예를 들어 see, feel, hear, look at, notice, perceive 이렇게 지각하다, 인지하다 라고 쓰인 동사들이 쓰이면 수동관계일 때 똑같이 PP 쓰입니다. 과거분사 형태 쓰이고요. 능동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ing 형태가 쓰이는데 ing 형태를 쓸 때는 그 순간 진행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뭐 쉽게 설명하면 물고기들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죠. 얘네가 항상 그 진행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싶으면 항상 헤엄치고 있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물고기가 스위밍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ing 형태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로켓이 쏘아지는 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슈팅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또는 뭐 라이징 올라갔다 라고 ing 형태를 붙여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오형식 구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 아까 배웠던 지각과 사역동사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들이죠.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수동이면 목적보어 자리에 PP 쓰고요.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를 써줍니다. to 이거 소문자예요. 알아두시고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형식 문장의 동사 자리에 준사역동사 사역동사에 준하게 쓰이는 help가 쓰이면 수동일 때 PP,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어떤 강사분들은 야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야 라고 외우게 하죠. 왜냐면 목적어가 대부분 생략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상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 라고 외울 때 있죠. help 뒤에 동원. 이게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오형식 원리. 그래서 보통 이때는 목적어가 생략돼서 help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구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오형식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배운 건데요.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보시고 단어를 좀 필기해 두시고요. 지금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 분석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조 분석이라 하면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 이제 끊어서 해석해 보는 건데요. 이게 해석에도 도움되지만 각각의 봐야 하는 주어 동사만 파악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The doctor 명사네요. 끊어주고 older 동사네요. 끊어주고 명사네요. 끊어줍니다. 가볼게요. The doctor 명사니까 맨 앞에 했을 때 주어죠. older 보니까 명령하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단어를 외우면 구조를 알 수 있어요. older 뭐뭇을 주문하다 또는 뭐뭇을 명령하다죠.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타동사의 명사는 목적어겠죠. 그런데 to stay가 있네요. 투부정사구네요. 투부정사구도 아까 명사류에 속았죠. 그래서 또 명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고요. inbed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빼줄게요.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제외시키는 애들. 보시면 필요한 애들만 파악하는데 의사가 명령했다? 나에게 목적어 2개일 때는 뭐뭐에게 뭐뭐 을루로 해석해야 되죠. 나에게 뭐를? 머무르라는 것을. 어디에 침대였어요. 어쨌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의사의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내용 파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좀 더 확실하게 하자면 간목, 진목의 구조였습니다. 4형식이죠. 자, 파악하시고 두 번째 문장 갑니다. I 끊어주고 have 동사 끊어주고 puppy 명사 끊어줍니다. 뒤에 문장이네요. 가볼게요. I 명사 앞에 놨으니까 주어, have 가지다, 뭐뭇을 을을 필요한 거였죠. 타동사입니다. 명사네요.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입니다. 보니까 얘를 이제 진목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류에서 명사절은 완전해야 돼요, 문장이. 근데 보니까 주어 빠졌어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형용사절인데 이건 듣고 지금 잊어버리세요. 여기 빠진 주어는 요 앞에 수식해주는 대상인 이 퍼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어쨌든 얘를 꾸며주는 얘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강아지의 그냥 특징 알려주는 거라서 보면 I have a puppy인데 나는 가지고 있다 강아지를. 그래서 3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사 끊어주고 동사 끊어주고 명사 끊어주고 전치사 묶인 거니까 끊어주고
조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문장 끊어줍니다. 가볼게요. 그는 명사니까 맨 앞에 주어 become 뭐뭇이 되다란 이형식 대표 동사였죠. 자동사 표시해주고 불완전 자동사. 이 자동사 뒤에 teacher 명사네요. 자동사 뒤에 명사 오면 이건 보어였죠. 결국 문자는 그는 되었다 선생님이 라고 해서 이형식 문장인데 뒤에는 보니까 전사 플러스 명사 얘도 필요 없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접속사랑 주어 동사인데 이거 명사절 아니에요? 이미 문장 끝났고요.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얘는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접사가 쓰여서 부사절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가 파악할 주어 동사는 다 파악했어요. 그는 되었다 의사가. 그래서 이 형식의 구조였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또 명사네요. 동사네요. 오 명사네요. 오 끊어줍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주어 명사 맨 앞에 놨으니까 주어 그리고 send의 과거 형태죠. send 보내다 뭐뭇을 보내다 타동사네요. 얼률이 필요하니까. 타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 해주고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제 명사류면 얘는 직목에 해당되고요. 명사류가 아니라면 얘는 지워줘야 되겠죠. 근데 볼게요. 롱이란 형용사가 레터 꾸며주면서 주인공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 덩어리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편지죠.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간목, 사람명사, 사물명사가 와서 직목. 그래서 나는 보내었다 그에게 긴 편지를. 4형식이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쭉 보니까 명사에서 끊어줘요. 명사, 동사, 또 명사 끊어줍니다. 볼게요. Many great people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 명사 주어 해주고 사람이 overcome 뭐뭇을 극복하다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고 뒤에 there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파악을 하죠. 주인공이 difficulties 명사의 어려움 목적어겠죠. 결국 주어 동사는 사람들이 이겨냈다 그들의 어려움을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대명사 할 때 배웠어요. they, them, their 해서 얘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이라고 해서 어쨌든 얘는 목적어였죠. 보시면 many great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겨냈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어려움을요. 3형식의 구조였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우리가 봐야 될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필요한 목적어나 보어나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애들 다 지우고 그래서 구조 분석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 밑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